네, 2021년 2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이런 대법원장, 이런 국회의원, 이런 장관을 주제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는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입니다. 최근에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하다가 사직을 한 김태규 변호사가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라는 책을 냈습니다. 김태규 씨를 조금 알아봤어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연세대학교 법대를 나왔는데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하고 입학 동기입니다. 연세대학교 법대 8호학번. 이분은 판사로 있으면서 바른말을 많이 해서 미스터 쓴소리 판사라는 소리를 들었죠. 근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책에 보니까 변호사를 하다가 중간에 판사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변호사 할 때는 울산경실련에서도 활동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른 소리를 많이 했는데 쓴 책이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입니다.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요즘 꽃값이 좀 오르겠습니다. 소비처가 늘어났습니다. 새롭게 늘어났습니다. 검찰청 한동안 많이 꽃이 배달되더니 또 법무부로 배달되더니 이번에는 대법원 앞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2월 7일 날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한 47개가 있었답니다. 근데 15일에는 155개, 일주일 사이에 설 연휴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배나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쓰인 글들을 보니까 거짓말의 명수, 오죽하면 임성근 판사가 녹음했겠냐. 네,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성근 고법부장은 차관급이죠. 굉장히 법원장급이니까 높은 자리입니다. 고법의 부장은 높습니다. 고검에 있는 검사들은 조금 한직이지만 고법부장들은 좀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행정처에 사표를 내면 되는데 그와 별도로 의례적으로 대법원장한테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몇 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 부장이 처음 사표를 낸 게 아니고요. 언론에서도 2번이나 있었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뭐 국회 탄핵 운운하니까 이분도 느낌이 이상해서 녹음을 했겠죠.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임 부장이 녹음을 했겠냐. 김명수 탄핵, 사법부의 치욕, 자진 사퇴하라 등의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왔던 화환들은, 근조 화환들은 보수단체가 주로 보냈는데 설 연휴가 끝나자 부산시민 아무개, 광주시민 누구누구 등 개인들이 보낸 것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초역 사거리는 바로 법원, 대법원이 있는 데죠. 그다음에 검찰과 법원검찰 삼거리, 그거는 이제 교대역 삼거리를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공동대표하고 있는 비상시국연대가 국민은 김명수를 탄핵한다. 청와대 하수인 김명수는 물러나라. 그런 걸 붙였고요. 정겸호라고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교수 모임인가요? 거기에서도 김명수는 이미 탄핵됐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야당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4가지 혐의로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참, 대법원장이 이렇게 당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당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법관에 대한 탄핵 거래를 통해 김 대법원장은 여당이 사법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이 됐길래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니까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조사를 받아야죠. 그러나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더군다나 법을 다루는 대법원장이 어떤 수사 대상이나 조사 대상에 대한 참으로 참담하죠. 이 정도 되면은 거취를 결정해야 되죠. 근데 요즘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문득 발견하는 게요. 지난해 말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뭐 정부 여당에서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쪽으로 했는데 요즘 큰 사건들 수사는 전부 다 검찰이 하고 있어요.
경찰은 수사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고발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경찰도 신문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놓고 얘기합시다. 과거에 정권 말이 되게 되면은 각 지검의 특수부하고 경찰의 특수대 같은 데에서는 언론에 나온 거 자세히 보잖아요. 그거 토대에서 인지사건 수사 들어가서 스스로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경찰, 지금 언론에 터져나온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또 각종 투서도 난무하고 있고요.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응? 검찰 왜 안 합니까? 이러니까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 소리를 듣는 거지. 권력의 개소리 듣는 거죠. 권력의 시녀. 진짜 경찰, 저는 경찰 수사권 독립, 확립 저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했고요. 근데 그에 호응하도록 경찰도 줏대 있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황운하 의원이 경찰 시절에 얼마나 경찰 수사권 강조했습니까? 경찰도 지금 스스로 판단해서 거기에도 사시 붙은 간부들 많잖아요. 인지수사에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경찰 수사권, 나중에 이제 어떻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걸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경찰 똑바로 가십시오. 자,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 문제로 코너에 몰렸을 때 2월 4일 퇴근하는 길에 이유와 어찌됐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대법원은 기자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앞으로 출퇴근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한다. 밝힌다면 미리 공지하겠다. 출퇴근길에 기자들이 몰려와서 마이크 들이미지 말라라는 이런 말을 전했네요. 이거 협박 아닌가요? 당신이 뭐 하고 싶으면은 할 테니까 우리를 부르겠다고 기자를. 자, 제가 듣기에는 웃기지 말라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시간 끌기로 대법원장이 뭉개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답니다. 참 이 모양이니까 법원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네요. 16일 오늘입니다. 남부지법, 서울 남부지법 보안관리대에 있는 소속된 황모 씨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최악의 대법원장 그리고 실종 선고된 양심과 썩은 정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보안관리대,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법원의 보안관리대가 뭐지? 찾아봤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법원 청사를 방어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주요 사건 났을 때 법정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테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법원에 저도 가끔 가보지만 가게 되면 가방 열어보고 금속 탐지기 통과하잖아요. 그거 하는 분들이 법원 보안관리대 요원들입니다. 또 법정에 가면 질서 유지하는 제복 입은 사람들 있죠. 법정에서 누가 막 난동을 일으키면 그 제압하는 요원들이 바로 보안관리대 요원입니다. 그러나 법원 내에 구치감이 있죠. 구치감. 그 구치감은 법원에 구속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법원에 잠시 대기시켰다가 재판받게 하는 데가 구치감이잖아요. 따라서 그 구치감 관리는 법무부 소속 교도관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관리대 사원들은 구치감 관리는 안 해요. 조금 다르죠.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가 이 사람을 구속하시오 하고 딱 때리는 순간에 그 구속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보안관리대입니다. 그리고 누가 판사를 위협하면 그 판사를 경호하는 임무도 합니다. 왜 이렇게 보안관리대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경호, 경비를 행정부 소속인 경찰이 와서 하면 상권 분립을 해치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에 별도로 경찰청과 비슷한 기구로 보안관리대를 만들었습니다. 국회에도 국회 경찰 파견대가 있지만 그걸로 외곽은 할 수 있죠. 청사 외곽은. 그러나 그 내부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도 가게 되면은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기구로 경호기획관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로 상권 분립을 중시하는데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권 분립을 위배하는 발언을 임성근 부장 앞에서 내놨습니다. 네, 서로 감정이 오고 가는 그런 대화에서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름은 공개 안 됐네요. 황모 보안관리대 요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를 어떻게 수리하겠느냐는 긴 대법원장의 말씀은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정확한 얘기였습니다.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대법원장의 이중 거짓말은 사법의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켰다. 그리고 이 황 보안관리대원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게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주초이양의 권모수수처럼 부존의 블랙리스트로 사법농단을 잉태하게 하여 자기 조직을 풍비박산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대법원장을 이전까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주초이양 아시는 분들이 있죠. 한자로 쓰면은 달릴주, 이게 초자가 뭔가요? 저도 쓰긴 쓴 뜻은 모르겠는데 위왕, 이 주자하고 초자를 합치면 성조자가 되잖아요. 조씨할 때 조위왕이 되죠. 이게 조선 중종 때 살인파의 대표로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개혁을 굉장히 요구했습니다. 근데 조선을 세우는 데 기여한 훈구파들이 굉장히 견제를 했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큰 나뭇잎에다가 꿀로 이 주초이양을 씁니다. 그땐 다 한문으로 쓸 때니까. 그러니까 벌레가 어떻게 해요? 그 부분만 갉아먹죠. 그리고 그걸 들고 와서 이 조광조가 조이왕,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해서 조광조가 역모를 꾸민다고 해서 죽이려고 한 사건이죠. 그 주초이왕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이 주초이왕은 권모술수의 대표로 거론되는데 그 말을 하면서 대법원장을 황목 보안관리대원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와 한마디 하자 꼬붕처럼 이에 화답하여 검찰이 법원을 향해 칼춤을 마구 추게 한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 검찰이 법원을 향해서 칼춤을 췄었죠. 그게 뭡니까? 이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우리 법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좀 좌파적인 의원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국제법인권회 등 특정 성향 모임을 탄압하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그걸 관리했다라는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법원 자체를 해보니까 사실 무근으로 나왔어요. 근데 김 대법원장이, 김명수 씨가 대법원장이 된 다음에 2차례나 추가 조사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런 대법원장 때문에 100여 분의 판사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참혹함을 당하였고 법정에 불려 나오는 참담함을 겪었다. 이런 수모는 당해보지 않고는 정말 모른다. 그래서 최악의 명수 대법원장은 그렇게도 비정하게도 내질러 버렸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종도둑도 있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쓰거나 뭐 해갖고 제 딴에는 파사 현정이죠. 바른 일을 했다 그랬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겠죠. 억울한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의 원한을 살면은 저도 그 대가를 받더라고요. 저도 불이익을 조직 내에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받아들이는 게 나 때문에 내 딴에는 파사 현정이지만 그 사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픔이었겠다. 그 원한이 저한테도 온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해서 100여 명의 판사가 조사를 받고 또 재판에 실제로 간 사람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또 임종헌 행정처 처장, 또 그 외에도 몇 사람들의 판사가 있었죠. 그러면 그 원한이 갑니다. 저도 이거는 이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황 대원이 딱 지적을 하네요. 그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때 법원 행정처 판사들의 업무형 표시를 마구 개방하게 한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조사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조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와서 또 한 번 시켰죠. 혐의점이 안 나왔는데도 적폐 판사로 찍힌 행정처 판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종헌 행정처장은 재판에 들어갔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근데 두 분 다 석방돼 있습니다. 보석으로.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죠? 황 대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재판 독립 외침은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이라는 탈을 쓴 탐욕의 외침이었다. 세게 얘기했네요. 그의 재판 독립 외침은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이라는 탈을 쓴 탐욕의 외침이었다. 그의 비정함이 오직 탐욕이었다는 것은 이번 법관 인사를 통해 보면 또한 알 수 있다. 자기 편 사람 심기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코드 인사다. 이 이야기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제법 인권연구회 전에 인권법 연구회가 있었죠. 거기 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제법 인권연구회 출신인 성지용 씨가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됐죠. 지방법원장이 됐죠. 그다음에 고영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반자도 나왔는데 이분들이 다 여기 출신이라는 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삼권 분립을 어긴 게 드러났는데도 판사들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일가를 하네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천산을 외치며 벌떼처럼 일어났던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와 법원 노조, 우리 법원엔 노조가 있죠. 네, 노조가 있습니다. 법원 노조의 침묵은 사실상 상식밖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총을 맞고 그 시신이 불에 태워졌을 때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 정공로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아주 비겁하고 저열한 침묵이라고 봅니다. 비슷하게 이번에도 법원 노조는 침묵하고 있네요. 정의를 위한 외침에도 선택이 있느냐? 네. 정공로한테도 이 소리 해야 돼요. 오직 자신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양아치적인 것이다. 실종 선고된 양심과 썩은 정의의 발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정치의 시녀가 된 법관들을 거론하네요. 법복의 최기상, 법복의 이탄이, 법복의 이수진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고 전교조 법의 노조가 합법화된 정황들이 탐욕의 카리텔의 일면이라고 하겠다. 자, 법복의 이탄이, 저 이수진,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주도한 사람들이죠. 판사 출신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더니만.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에 대해 한 고법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해야 할 일을 법원 직원이 했다. 맞는 말이죠. 3,000명 판사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판사들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법원은 조용합니다. 이들은 유니폼으로 법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학교 가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듯이 판사들은 유니폼으로 법복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움직임은 있었죠. 2월 6일 판사 전용 인터넷에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 대법원장님 사퇴하십시오라는 글이 한번 올라왔습니다. 익명으로. 법원을 대표하는 분이 법원을 엿보이고 계시네요. 사퇴하십시오. 그 정도 양심은 기대합니다. 라고 이제 썼죠. 익명의 게시자가. 그러니까 순식간에 조회수가 급증하고 댓글이 붙었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세와 자질이 심각한 함당 미달이라고 본다. 취임 당시엔 기대도 컸는데 지금 보니 정권과 코드가 맞아 발탁된 분일 뿐 사람의 그릇은 영 아닌 것 같다.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사퇴도 못할 것 같다. 정치권 눈치 보느라.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고 참 참담했다. 사퇴하는 경우 현 정권에서 코드에 더 찰떡인 분을 임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앞에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망신당한 일을 만든 이상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법원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두 가지가 아닌가요? 저 이 댓글이 상당히 와닿았어요. 형사재판을 하면서 증인들에게 했던 말들이 기억나네요. 기억이 없으면 없다고 해라. 괜히 불분명한 것을 맞다 아니다고 거짓말해서 위증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들 판사들이 잘하죠. 네, 그걸 이야기하면서 남의 진실을 판단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허무합니다. 네, 김 대법원장이 오래된 일이라 기억 안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재판자에 간 판사들이 기억이 없으면 없다고 해. 왜? 불분명한 걸 맞다 아니다고 하면 당신 위증죄로 걸려하고 겁주잖아요. 이런 말 늘 했는데 이게 부끄럽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참 무례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 보면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대통령 침실에도 못 들어가고 방에도 못 들어가고요. 대법원장 방에도 못 들어갑니다. 특별히 개방 안 해주면 못 들어갑니다. 지금 김영수 대법원장 방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기자들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출퇴근길에서 그가 차에서 내리거나 타면은 쫓아가서 우르르 못 넣는 건데 대법원은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출퇴근길에도 묻지 마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참 고압적이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뛰는 기자들을 어떤 하수인 다루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2월 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열리면 그 선고재판은 재판장을 맡겠답니다. 계속 대법원장 역할을 하겠다는 마이웨이를 하는 거죠. 이것도 뭐 걔는 지져라 나는 간다 그런 건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당도 참 하는 거 보면은 좀 제가 보기엔 가관입니다. 지난해 여당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죠.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켰습니다. 공수처장도 만들어냈고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을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 방위산업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 죽어가는데 대형 참사, 이 6대 중대범죄를 다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경찰청은 수사청의 수사권을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변 출신으로 저는 이 친구를 민주당의 실세로 봅니다. 박주민 의원. 대옥내고 나오고 서울법대 나왔죠. 그 다음에 민변에서 또 있었고. 박 의원이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산하 수사, 기소 완전분리 태스크포스 팀장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2월 중에 발의해 6월 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검사들이 수사청에 오려면 사표를 내고 지원해야 된다. 사표 내고 오게 되면 자격심사에서 아닌 자들은 나가면 이 사람은 검찰에도 못 가니까 옷 벗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충성 멤버들만 끌어모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검찰의 역할이 축소되고 검찰 정원이 줄지 않겠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수사청이 언제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이후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약간의 텀은 있지만은 지도부와 상의하고 있다. 뭐 곧 되겠다. 현 정부 또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성립될 것이다. 현 정부는 내년 5월에 끝나죠. 4월에 대선을 하고 국회는 작년 선거에서 3년이 더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만료 전에 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후보가 당선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야당에서 나온다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또 다수당이니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는 이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할지 행정안전부 산하로 할지 논의하고 있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영두 대변인은 검찰 죽이려다 교각사로 할 수 있다. 정부가 단초에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찰에게 6대 범죄를 맡기려고 했었다. 검찰에게. 그마저도 거듭차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빼내려고 하는 거다. 그런 지적입니다. 자, 지금 다시 봅시다. 지금 우리 공수처가 헌재는 합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행정부 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수처, 처는 청보다 약간 높죠. 부보다는 낮죠. 그러면 행정부 소속이라면 행정부 소속이면 총리 직속입니까? 대통령 직속입니까? 대통령 직속은 따로 있어요. 감사원, 국가정보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총리 직속인지 대통령 직속인지 애매한데 어쨌든 합헌이라고 하면서 행정부 소속이라고 헌재는 판결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사청을 만들면서 이걸 법무부나 행정안전부로 넣으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검찰청은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법무부 산하에 있게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만약 행정안전부로 간다면 행정안전부에는 수사청, 경찰청이 또 이제 국가수사본부하고 경찰청으로 나눠지죠. 그게 있고, 만약에 수사청이 법무부로 오면 법무부에 수사청, 검찰청이 있고, 또 그와 별도로 공수처가 있고, 정부 조직이 좀 이상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분명히 위헌 시비와 더불어 불법 시비를 일으킵니다. 검찰이 분명히 유명무실해지는 건 맞아요. 수사청까지 만들면. 그러나 검찰은 수사청이 수사한 거를 만약에 기소하라고 검찰청에 넘기면 기소를 안 하거나 기소하기 위해서 다시 수사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청을 통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찰에 가면 사법경찰관이 있어요. 그들은 사법적인 수사를 하라고 해서 사법경찰관을 특별히 임명한 거거든요. 사법경찰관만 뭐 하는 게 미국에는 FBI입니다. 그 FBI는 법무부 산하에 있죠. 그러면 우리 수사청이 FBI 같은 거냐? 그러면 경찰이잖아요. 근데 경찰과 별도로 또 국가수사본부인데 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제가 정리가 안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을 좀 해볼게요. 저는 수사청 검사는, 검사라 그랬으니까 박주민 의원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가 저는 의심을 합니다. 또 기소는 할 수 있겠나라고도 의심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헌법 제12조 3항을 보겠습니다.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장은 반드시 검사가 신청하도록 헌법에 해놨는데요. 검찰청법 제2조에 보게 되면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와 수사청에 있는 검사가 검사이려면 이들의 일은 모두 검찰청이 총괄해야 됩니다. 그럼 검찰청 아래에 공수처와 수사청이 있어야 돼요. 법대로 하면, 그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공수처장과 수사청장은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청법 2조 2항에는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이 조항에는 지방검찰청 등으로 한다, 등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청 산하에는 공수처와 수사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검찰기구가 아닙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따라서 이곳에 있는 사람은 검사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검사가 아니니까 헌법에 따라서 영장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해석인데 이거를 헌재에서 나중에 어떻게 해석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공수처는 조직으로 합헌 판결이 났지만 헌법 12조 3항과 검찰청법 2조 등을 근거로 판사가 공수처나 수사청의 검사가 뭐 영장을 신청했을 때 당신은 검사가 아니야 라면서 영장 발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결국은 이런 문제가 부닥치면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소송법 등 많은 걸 고쳐야 될 겁니다. 이렇게 검찰을 막 쪼개놓으면 또 그걸 누가 또 총괄하는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모순에 모순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저는 박주민 의원이 어떻게 감당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 못하면 그가 펼쳐놓은 이 문제는 누가 정리합니까? 안 해도 될 거를 괜히 이게 교각사우르죠. 결국은 뭐 뿔 바로잡는다가 소 죽여버리면 어떡하다는 겁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젊은 실세라고 하는 박주민 의원의 안목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여당입니다. 이런 여당이 뭘 하겠습니까? 네, 이런 의원이 뭘 하겠습니까? 또 이런 장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연대를 나와서 좀 연대법대에 대해서도 애정이 있는데 연대법대 8호 학번이 18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 1학년 때 과대표였습니다. 1년 동안 과대표였고 2학년 때 1학기 과대표가 법복원 유니폼이 아니다 쓴 김태규 이번에 사직한 변호사입니다. 좀 재밌죠. 근데 두 사람 모두 박범계 씨가 뭐 상당히 진보적이라 그러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유명한 운동권은 목화회입니다. 연대는 언더우드가 세웠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한자로 쓰면 나무목 아래 하잖아요. 언더우드가 아주 유명한 목화가 굉장히 유명한 지하서클입니다. 그리고 인꺽이라고 있습니다. 인간 걱정회.
지금 뭐 제 또래로 연대 나와갖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 중에 또 이제 이쪽 출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범계 씨는 그냥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그냥 사회주의 책을 읽고 시위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박범계 씨는 원래 제대로 갔으면 파리학번이 돼야 되는데 학교를 중간에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시를 거치면서 늦어졌죠. 때문에 입학을 했을 때 형소리를 듣고 과대표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835번들하고 이제 뭐 다투기도 했답니다. 연대에서 고시생들이 공부하는 따로 이제 공간이 법현학사인데 거기서 서열을 놓고 835번하고 다투기도 했었죠. 박범계 장관은 젊은 시절부터 좌충우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장관이 돼서 윤석열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충돌을 했습니다. 누구냐? 민정수석인 신현수 씨입니다. 이분은 검사 출신이죠. 박범계 씨는 판사 출신이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장관과의 충돌 때문에 수석이 된 지 2달 만에 1월 1일 날 됐을 겁니다. 아마. 사직서를 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 그러고 있는데 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신현수 씨는 상당히 흥미로운 게 제가 기사를 썼었는데 이 정부 초기에 국정원 기조실장이 됐었어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민정수석이 되느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글로 가지 못하고 기조실장이 됐거든요. 근데 뜻밖의 조용히 사퇴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추적해서 쓴 적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러느냐. 박근혜 정부에서 기조실장 한 사람이 국정원에서 돈을 만지는 건 기조실장입니다. 국정원 거의 모든 자금은요. 봉급 빼고 전부 다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로 공작을 하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를 청와대한테 늘 보내왔습니다. 원래 청와대 돈으로 묶어놨던 건데 청와대에 넣어놓으면 국정감사, 국회의원한테 시달리고 하니까 그냥 여기 넣어놓고 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늘 보냈던 건데 정해놓고 보냈죠. 그래서 청와대 직원들은요. 특수활동비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국정원에서 온 걸 받아가지고 봉급만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봉급, 판공비 외에 또 그만한 돈을 받아서 잘 썼죠. 근데 그게 이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에서 기조실장 한 사람이 다른 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그걸 실토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몰아쳐가지고 국정원장 지시로 보냈다. 국정원장이 또 보낼 때는 결제를 해주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검찰에서는 국정원장이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납한 거다라고 해서 3명의 국정원장, 이병호, 누굽니까? 그 3명의 남재준 뭐 다 이렇게 줄줄이 잡아놨었죠. 바로 그 진원지가 기조실장인데 이번에 기조실장 하자마자 조용히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흥미롭다 기사 쓴 적이 있는데 이번에 논란 끝에 이제 아주 그 추미애 사건 때 시끄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박범계 신현수 체제가 들어섰는데 이분이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이유는 이번에 검사장 인사를 할 때 박범계 씨가 민정수석을 패싱했습니다. 이성현 서울중앙장을 유임시키고 그랬는데 상의 없이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 신현수 수석은 윤석열 총장하고 같은 대학 동창이라 좀 가까운 모양입니다. 근데 박범계 씨는 이광윤 민정비서관하고 주로 통화하면서 접하면서 그냥 인사를 마음대로 해버린 모양이에요. 제가 문재인 정부의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문재인 정부는요. 각 부의 장관들은 사실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각 수석들이 몇 개의 부서 장관들을 움직입니다. 과거에는 사회수석이 환경부, 그 다음에 산자부, 탈핵 문제, 그 다음에 환경부, 이런 여성가족, 이런 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회수석던 김수현 씨한테 초점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또 했던 개혁이라고 했던 게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민정수석이 다 했던 겁니다. 조국 씨가 처음 민정수석으로 하고 장관인 박상기 씨가 이렇게 이어받고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수석이 더 중요한 자리죠. 근데 박범계 씨는 장관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독주죠. 이건 아까 학생 때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신현수 수석은 조국 수석과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분은 검찰을 알아요. 조국 씨는 검찰을 모르는 사람이고 사시도 보지 않은 사람이고 사람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박범계 씨가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신현수 씨가 딱 대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 대법원에 가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대법원장이 있고, 우리 정치권 여당에 가게 되면 박주민 같은 이런 국회의원, 아까 제가 헌법과 검찰청법과 형사소법의 충돌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수사청과 공수처의 검사는 검사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그걸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고, 또 장관 중에는 박범계 장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계의 비극, 우리나라 정치계의 비극일 수도 있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런 대법원장, 이런 국회의원, 이런 장관이 판치는 세상 좋은가요? 저는 이분들이 한번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이 사람들 다 공통점이 사실을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 술 먹으면 부른 노래가 있어요. 뭐 각 대학별로, 각 단대별로 비유해서 부른 노래인데, 법대생 연애는 육법전서 연애인데 하고 술 먹으면 꽝꽝 이렇게 뭐 두드리면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 육법전서 보는 이유는 사실 사법시험 붙기 위해서만 본 겁니까? 그 윤리감이라든지 그 정신은 체득하려고 읽은 거 아닌가요? 진짜 사실 패스하려고 본 건가요? 법대생 연애는 육법전서의 연애고 법대생 시험은 합격하기 위한 시험이었나요?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한번 우리 사시 붙어서 장관 하시는 분들, 의원 하시는 분들, 대법원에 계신 분들 돌이켜 봐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